이재명 대표님 관련된 의혹이 시작되고 나서 뭐 사람이 많이 죽었다, 뭐 5명이 죽었네, 몇 명이 죽었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또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죽은 거는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님 사건에 연루돼서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입을 털었죠. 그 반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5명 죽었다 이거야. 이재명과 관계없는 국정농단 수사하다가 5명 죽었어요. 5대5죠. 얘네들이 뭐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보수층도 마찬가지, 검찰들이 뭐 여론전 언론에다가 조금 이렇게 퍼뜨리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아니 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사람들이 왜 죽냐? 뭐가 문제 있으니까 죽는 거 아니냐? 입막음하기 위해서 이게 뭐 자살이 아니라 타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고요. 야, 동일하게 이재명 대표님 관련된 사건 말고 국정농단 사건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이제 박지만 하고 극우 동창이었던 기무사령관 이재수, 그리고 뭐 검사 변창훈, 그리고 검찰 수사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자기가 아꼈다는 그 수사관 등등 해가지고 뭐 국정원 직원도 마찬가지고 5명이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근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슈는 입국이죠. 그냥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뭐 죽은 것처럼 이재명 대표님 관련 사건으로 사람들이 죽었다, 요 이야기만 부각시키는데, 얘네들이 불리한 검찰 쪽, 윤석열 쪽, 한동훈 쪽, 지들이 수사하다가 지들 수사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사 그때- 변창훈 죽었죠.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 그분은 나중에 그 혐의가 다 무죄 나왔거든, 죽은다. 맞아요. 그럼 그건 뭐? 이 이재수 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 수사할 때 누구 담당 그 지휘했던, 검찰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뭔데 그거는? 자기들이 5명 죽여놓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을 거론. 이게 한동훈이죠. 이런 상황 다 알면서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도 다 죽었고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거는 입국하면서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건 말하지 않고 자기한테 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거면 자꾸 개소리 신소리였어요 쌉소리 하는 거죠. 거론한다는 게 이재수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엊그저께 말했던 이봉규 평론가, 이 사람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장군이죠. 장성. 예, 친한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뭐 스스로 명을 달리했을 때 이 사람이 열폭하죠. 이봉규가 굉장히 열폭합니다. 뭐 윤석열 한동훈을 가만히 안 놔둘 것처럼. 근데 지금 이봉규가 뭘 하고 있다? 윤석열 한동훈 만세. 이게 이봉규가 얘기했던 이재수, 친구 이재수에 대한 의리입니까? 이봉규 씨예요. 울고불고 내 맞아요. 친구 맞아요. 원수를 갖겠다고 하더니 원수를 갖겠다고 하더니 뭐를 한다 지금?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어요. 신원식 야, 이거 의원이 너무 그리고 지금 이 군 미필자인 경정권의 대통령 윤석열한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당한 사람이 누구다? 신원식. 이 신원식이 뭐다? 이재수하고 육사 동기예요. 신원식도 이재수하고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하고 육사 동기고, 또 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박창주 대장인가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그 병사 갑질, 갑질로 유명했던 박찬주 대장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그 사람도 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동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희한한 게, 원래 이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누구 라인이다? 박근혜 라인이죠. 왜냐면은 박지만하고 동창이니까. 고교 동창이에요. 박지만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무사령관을 발탁됐는데 바로
바로 자천돼요. 오래 못 가고 바로 자천되는 이유가 최순실한테 밑보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최순실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는 박지만보다는 최순실이 훨씬 셌죠. 박지만은 그냥 친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친동생이지만 박근혜는 최순실은 못 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이재수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뭐 거의 한직으로 밀려나는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수사받다가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아마 동기인가 뭐 하여간 육사에서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육사 왜 출신. 그래요? 당신 친구들은 다. 아니 그 감정 회로를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자기 친구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복수를 하겠다. 친구의 복수를 하겠다고 어금니를 꽉 깨물었던 평론가 이봉규가 지금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하고 있는데 그 이재수를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다? 윤석열, 한동훈이다. 근데 지금 뭐 이봉규는 이거 뭐 의리, 친구에 대한 의리? 지조? 걔한테나 줘버려지지.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는데? 윤석열이죠. 중앙지검장 때. 예. 아니 그 이봉규 선생님은 이게 가슴에 사무칠 텐데. 그런 거 없나 보더라고.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5명 죽었다 이거. 이게 의리를 외치던 사람들의 현재 모습. 그리고 지들이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나 윤석열 쪽에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이재명 때문에 죽었다. 이재명 대표님 때문에 죽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들 때문에 죽은 사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입국하죠. 재밌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들이 법률가고 뭐 검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거면 철두철미하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거면 정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할 거면은 뭐 공정과 상식을 트레이드 마크로 자기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설명 못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야. 이재명과 관계없는 국정농단 수사하다가 5명 죽었어요. 검사 그때- 변창원 죽었죠. 이재수 기무사령관 그분은 나중에 그 혐의가 다 무죄 났거든 죽은다. 맞아요. 그럼 그건 뭔데 이거는? 자기들이 5명 죽여놓고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본인 입으로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을 거론한다는 게 이재수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가 바로 저 이봉규 씨예요. 울고 불고 내 맞아요. 친구 맞아요. 원수를 갖겠다고 하더니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부르고 있어요. 신원식 야, 이거 의원이 너무 아마 동기인가 뭐 하여간 육사에서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육사 왜 출신. 그래요? 당신 친구들은 다. 아니 그 감정 회로를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게 던져놓고 가면 어떻게?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 수사 담당자가 누구였는데? 윤석열이죠. 중앙지검장 때. 예. 아니 그 이봉규 선생님은 이게 가슴에 사무칠 텐데. 그런 거 없나 보더라고. 그런 게 있을 리가 있습니까? 보수들한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이득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친구가 갔다. 갖고 뭐 친구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다, 뭐 복수를 다짐하다가 자기 이득 되는 게 있다. 그럼 바로 배신 때리는 거죠. 바로 변절하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보수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친일파의 역사였고, 그죠? 그래 왔어요. 뭐 새삼스럽죠. 새삼스럽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네, 개혁수기님 반갑습니다. 무적이고요. 뭐 자기들만 뭐 여러 가지로 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유리하긴 뭘 유리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들도 수사하다가 사람 목숨 끊게 만드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거의 뭐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결과적으로. 왜 이재명 대표님한테만 뭐라고 합니까?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전 기무사령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 인사에서 뭐 요직이죠, 요직인데
보통 육사 기수 중에 별 세 개 중장이죠, 중장. 이 진급자가 보통은 3명 정도 나온대요. 3명 정도. 근데 이 기수에서는 몇 명이 나왔다? 8명이 나와요. 왜? 박지만 친구들이야, 다. 이 기수가.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 친구들. 이 기수가. 그래서 중장 진급자가만 8명이 나오는데, 이 중장 진급자 중에 이제 이 전 기무사령관도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는 기무사령관 중장으로 딱 진급하면서 멋지죠. 근데 이제 곧바로 한직으로 밀려나요. 거의 뭐 검사로 따지면, 검찰 인사로 따지면은 그냥 뭐 사법연수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뭐 연구위원 뭐 이런 거 수사권이 없는 글자 그대로 이젠 옷 벗기 전에, 검사 옷 벗기 전에 그냥 가가지고 잠깐 있는, 너 알아서 옷 벗어. 강제로 옷을 벗길 수는 없으니까, 검사 옷을 강제로 벗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너 거기 가 있다가 그냥 후배 기수들한테 밀리면 네가 알아서 검사 옷 벗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사를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군인도 비슷해요. 군인들도 뭐 좌천당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젠 날라가는데, 그게 이 사람은 이제 박지만 라인이었는데 친동생, 박근혜 친동생 박지만 라인이었는데 누구한테 밀렸냐? 최순실한테 밀린 거예요. 최순실한테. 이 사람은 최순실 라인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민간인 사찰을 했다, 뭐 기무사가 여러 가지 문건을 만들었다, 요런 의혹들, 그것 때문에 이젠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뭐 대법원에서 무죄, 뭐 공소권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뭐 자기 양심에, 자기의 어떤 뭐 명예에 뭐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스스로 뭐 떠나셨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보수 인사라고 해갖고 뭐 잘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해서는 존칭을 써주고 애도의 뜻을 밝혀드리는 게 맞는 거죠. 이래서 이게 한두 명이냐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다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그 변창훈 검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검찰 수사관도 그 뭐 윤석열이 아꼈다는 이 사람도 결국은 뭐 유서 쓰고 돌아가시잖아. 한두 명이 아니라고요. 얘네들도 한두 명이 아니야. 지들이 뭐 예를 들어서 수사 잘못하거나 지들이 수사하다가 문제 생긴 거는 그냥 입국이에요. 입국. 전형적이죠. 전형적인 뭐다? 내로남불. 전형적인 아시타비. 자기들은 무조건 오라. 자기들이 한 건 정당하고 자기들이 수사하는 거는 당연히 수사해야 될 거고. 해다님 어제 뒤지게 혼나고 오늘은 자숙 중. 그래도 그저께도 늦게 왔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기억수기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뭐 당당한가 봐요. 이러는 게. 그냥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하고 사법부는 솔직히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부죠. 대통령 중심제. 정권을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정권을 잡는다. 대권을 잡는다. 결국은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 원래는 상권 분립인데 결국은 대통령이 대법원장도 임명한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뭐 사실상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당을 사실상 대통령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입법부도 대통령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뭐 의전 서열만 동급이다라고 해줄 뿐이지 입법, 사법, 행정에 그냥 행정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무조건 옳은 거고, 정권 빼앗기는 순간 아무리 옳은 일을 했어도 전 정부 탓 당하고 다 잘못한 게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죠. 명절을 맞이해서 여자가 술 좀 묻고 댕기겠는데 에휴 좀 이거 뭔 말입니까? 네, 이런 부분들 답답하죠. 자, 이게 지금 들어봤던 그 녹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